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73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내영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100일 채우세요. 738일차고요. 오늘은 이제 성공은 당신과 128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부터 다시 할게요. 이로 인해 훌륭한 이력이 크게 무너져 내립니다. 어떻게? 내 자신이 중요하다라는 의식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사람들한테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배려했던 것도 까먹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우선인 게 에고가 가르쳐져. 그러니까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신 건 신이 주신 거예요. 많이 나누라고. 근데 저도 내가 했잖아 라는 거로 자부심이 그 마음이 가로채가는 거잖아요. 내 능력을 모든 것들을 가로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라는 거. 내가 먼저야. 에고는 항상 내가 먼저야가 있어요. 내가 최우선시하는 것 때문에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유명인들에게 눈에 띄게 일어납니다. 그들이 약물이나 알코올을 과용하게 되는 것은 그들에게 이미 일어난 일, 즉 성공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나타내는 증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다들 어떻게 유명인들이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자기 본인들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거기서 그 한계치를 뛰어넘지 못하고 성공에 대한 거를 내가 했으면서도 내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그 두려움이 그냥 있는 거죠. 성공했어도.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평화로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데 돈이 많은데 마음이 고통스러운 부자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돈만 많으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여러분들. 돈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은 세상 사는데 엄청 편리하죠. 많이 편리해요. 세상 사는데 엄청 편리한데 다는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행복하면 성공할 수 있다. 행복이 먼저다. 그러면 성공도 오는데 성공은 해놓고 행복이 오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틀리는 분야다. 그래서 이제 성공을 감당하지 못할 때 알코올 중독자 막 우울증 걸리고 그러죠. 우울증 걸렸다가 내가 술이 없으면 잠이 못 잔다. 괜찮아요. 나는 뭐 한 잔 정도는 매일 먹는데 괜찮아요.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길이죠. 한 잔도 매일 먹어야 돼. 알코올 중독이에요. 중독된 거야 벌써.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중독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서 전에 9월쯤 나온다 그랬나? 옥기수 박사님 쓰신 또 책이 있어요. 이 책도 92년도에 쓰셨는 건데 작년에 나온 거죠. 2022년도에. 네, 전에 써놓으신 중독에 관련된 어떤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편집돼서 나오는 게 9월쯤 나온다고 전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또 기대가 돼요. 그래서 성공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는 뭐예요? 내 내면에서 안다라는 거죠. 내면의 알미다. 근데 성공이 딱 됐는데 성공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면에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한 번 성공했다 떨어지겠다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최고치를 쳤어도 제가 이제 올라갔다 떨어졌다 막 그랬거든요. 2년 만에 쫙 올라갔다 쫙 내려갔다가 8년 만에 쫙 올라갔다 또 이 정도 내려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의식법을 만나서 이게 왜 그럴까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가 올라가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걸렸어도 지금은 이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더 커져가는 거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여기 이제 무한대 수입을 주니까 더 커져가는 거는 또 다른 의식의 제 한계가, 그러니까 지금 감기가 되게 많이 났죠. 여러분들 목소리 매일 참 감사하게도 잘 들어주셨어요. 목소리가 지금 거진 쬐끔은 그렇고 이제 거진 나았는데 어제 아침에 정확하게 알아차렸어요. 내가 버려질까 봐.
자존심 상하고 막 이랬던 일이 딱 이제 저번 주에 있었던 거가 알긴 알았는데 정확하게 보기 싫었는데 저는 신기하게 이제 정확하게 보면 거기서 이제 빨리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보는 걸 처음부터 이렇게 그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신념을 찾아내는 거, 사건 찾아내는 거, 사건이 탁 들어왔을 때 느낌이 탁 들어와서 안 좋은 게 탁 들어왔던 걸 딱 찾으면 정확하게 찾으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을 링겔 맞고 몸이 또 막 가라앉으면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늘어질까 봐 일주일에 3번 링겔 맞으러 가서 그 링겔 맞으면 낫는다라는 그 신념보다 더 강력한 신념이 두려움이 버려지는 것에 대한 그것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링겔이. 그러다가 어제는 이제 알아차리면서 좋아지니까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이 지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약보다 주사보다 주사도 갈 때마다 2대씩 맞춰줘가지고요. 2대 맞고 링겔 맞고 막 이랬거든요. 약 받아오고 막 계속 그랬는데 어떤 그 항생제보다도 내가 내 스스로의 알아차렸을 때 내 몸을 내가 빨리 이렇게 추스릴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근데 제가 두려워하는 어떤 자존심 상해하는 것에 아, 내가 이게 내 한계구나라는 걸 보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확장이 탁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어제 이제 탁 이제 그게 알아차렸어요.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자존심 상해도 좋고 뭐 막 이제 안 상해도 좋고 내려놔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확장이 되죠. 그래서 아 내가 여기까지가 내 한계였었구나라는 걸 알았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그 한계를 없애는 선을 없애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었더라고요. 항상 어떤 실수는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끄는 도약되다 그러는데 실수가 아니라 어떤 부딪힘 감정에 내가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는 그걸 내가 다 그거를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을 때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 사람의 의식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자꾸 비난하고 투사하는 거를 주로 하죠. 투사다라고 해도 절대 투사같이 안 보여요. 제가 이상한 것 같이 보여요. 저 사람이 이상한 것 같이 보여요. 그걸 걷어줘야 돼요. 그게 걷어줘야 되거든요. 내 안에서 뭐 때문에 그렇지? 뭐 저도 투사하는 이 사람이 막 미워 투사구나라는 거를 알면서도 놓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근원적으로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찾으니까 여기 외부에 있었던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성공을 지속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 지속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내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느냐는 거죠.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런 내면의 알미다. 이는 성공이 인간 본성의 참모습. 성공은 인간 본연의 그냥 본성의 참모습을 얼마간 알아차린 결과지만 그러니까 얼마간 알아차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성공은 했지만 얼마간 알아차렸지 근원적으로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본연의 참모습은 어떤 기능으로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 본연의 그 모습 자체인 거예요. 요번에 제가 되게 이게 에고가 하는 특색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제 자신이 되게 많이 이제 알아차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얼마간 알아차린 결과지만 그런 본성이 특별히 내 개인 것은 아님을 아는 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히 내 개인 것이 아닌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내 개인 것이 아니다. 내 능력이나 모든 것들이 내 개인 것이 아니다. 신이 주신 그 생명력으로 움직이고 있고 내 재능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신이 주신 그 에너지로 하고 있다. 신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았을 때 그런데 어때요? 내가 있어 내가 있어라는 거로 가르치다 보니까 성공을 했어도 아는 거죠. 내가 했어 에고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얘가 떨어질 거라는 거에 에고의 본연의 자체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떨어질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면에서 압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와 맞다 그렇구나 하고 에너지를 내려놓는 거랑은 다른 차원이죠. 그러려면 에너지를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에 대한 느낌 안 좋은 거는 내 문제 내가 불편한 것들은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문점이 있는 것들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알면서 얻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 얻는 겸손. 되게 감사하구나. 그 감사하다는 그 감사한 마음이 더 들어요. 그래서 겸손이 성공한 사람들에게 닥치는 도전을 견뎌내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 닥치는 어떤 이 내 마음의 크기에서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부딪힘이 있다는 건 내가 그 정도다라는 거야. 비난하고 싶죠. 내 믿음이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것. 내 거기서 부딪혀서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부딪혀서 이해가 안 될 때, 아, 내가 거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야. 저 사람도 이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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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수용이 되나요? 야, 모든 것들이 그냥 편안하게 수용이 돼요? 안 되잖아요. 수용이 안 돼요. 그쵸? 그럼 그것에 대한 부딪힘에 대한 에너지가 나의 한계인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바뀌었으면 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야가 아니라 아, 이런 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뭐 사회생활 할 때 그 돈은 있겠죠, 정도는. 그 정도에 있을 때 내가 화가 나느냐, 내 감정이 그렇지 않느냐 정도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진짜 이런 부딪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견뎌내는 게 아니라 찾아서 왜 그런 건지에 대한 이해가 점점 일어났을 때 그게 이제 겸손함이 있을 때는 이해가 또 일어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된다 차이가 있잖아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가 이제 이해가 안 된다 내 신념하고 안 맞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수용도 안 되고 뭐 안 되겠죠. 분노가 일어나면 150일 것이고 내 신념에서 제가 왜 저래 하고 왜 나한테 이러지? 라고 생각 또 그런 마음이 들 때는 175에 걸릴 것이고 200 이하에서 계속 놀고 있는 삶이 있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마음의 안에서 풍 빠지기 신념에 딱 걸려버리면 이 마음 안에 풍 빠져버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데 마음 안에 풍 빠져버리니까 몸도 안 좋게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시험, 세상에서 가장 큰 시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큰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삶에서 닥치는 도전, 부딪히는 에너지, 부딪히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파당 이게. 그래서 그 부딪히는 에너지를 내가 수용을 하느냐, 진심으로 수용을 하느냐, 그냥 하느냐, 다른 거죠. 진심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진심으로 참나로서 있으면 그냥 사랑으로서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에고가 우리가 지닌 매력의 근원을 망치거나 악용하지 않게 하세요. 그랬어요. 에고가 참나, 근원의 사랑을 그 사랑, 우리가 지니고 있는 매력의 근원, 사랑이잖아요. 기쁨. 을 망치거나 악용하지 않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한 마음, 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에고가 딱 가로막을 때는 절대 있잖아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에고가 가로채요. 자존심, 에고가 내세우는 거, 내가 최고야. 그래서 쟤는 감사한 게 아니라 쟤는 이상해 라는 생각이 계속 들죠. 그래서 내가 감사하냐? 저 인간이 왜 저래 하고 있느냐? 저 인간이 왜 저래 하고 있으면 이제 마음 안에서 있는 거고 아유 저렇게 있어도 감사하고 막 이러면 참나로서의 어떤 그게 본연의 근원의 모습하고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고 가까이 원래 있는데 그게 드러나는 것이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최고의 방어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했고 그 재능으로 어떤 일에 성공하고 있다면 그 재능에 고마움을 느끼세요. 어떤 그 나의 재능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 재능으로 어떤 일에 성공하고 있다면 그 재능에 고마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교만하게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타인과 성공을 어떻게 해요?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나의 어떤 재능을 그냥 고맙게 내가 나한테 재능이 있다면 이게 감사하고 고맙고 막 이런 재능에 고마움을 느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에고가 싹 가로채죠. 교만하고 내가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걔가 함정이죠.
내 거야 하는 순간 함정인 거예요. 함정이더라고요. 내 거야 하는 순간 내가 했잖아 라고 하는 순간에 제가 푹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내 거야 하는 순간 함정으로 빠져들면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게 되고 내가 최고야 라는 내 스스로에 내가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들과 성공을 공유하려고 해야 되는데 공유하면서도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공유를 하느냐 힘들어하면서 공유를 하느냐 이제 그거에 공유를 똑같이 해도 그 뒤에 들어오는 복을 생각하면 안 되지만 복의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상보시를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무주상보시.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 거야. 아무것도 그냥 기억이 안 나는 그냥 하는 행위만 있는 거야. 나누는 행위만 있는 거야. 나누는 행위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인들과 공유도 해야 좋은 거 있으면 공유해야죠.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거. 네.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의 세계에서 비싼 차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은 그들 모두가 비싼 차를 살 여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세계에서 어떻게 해요? 성공한 사람들의 세계에서 비싼 차가 아무 의미도 없는 거는 뭐예요? 비싼 차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왜요? 그냥 여유가 있기 때문에 꼭 굳이 사야 한다는 그 여유가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다 할 수 있어. 그럼 굳이 뭐 꼭 사야 돼라는 게 없다는 거죠. 이미 갖고 있다면. 이미 갖고 있다면. 그래서 그러나 성공 지망자들의 세계에서는 비싼 차가 꼭 사야 하는 것에 들어갑니다. 성공을 어떻게 지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지망하는 사람들의 그 세계에서는 비싼 차, 좋은 집이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현재 없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미 다 된 것처럼 이미 다 된 것을 처럼이 아니라 이미 다 된 것을 느낌으로 느끼라는 거죠. 느낌으로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탁 집어넣고 근데 이제 즐겁게 행동이 돼야 되죠. 나는 제주도를 가기로 했어. 다음 달에 가기로 했어. 뭐 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제주도에 뭔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은 소리, TV에서 본 어떤 장면, 어떤 유튜브나 뭐 어디에서 본 장면이 딱 떠오르면서 나 저 느낌이 딱 좋아. 나 거기 가 있는 느낌이 있어.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계획을 세우죠. 계획을 세워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즐겁게 이미 나는 가 있기 때문에 즐겁게 계획을 짜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은 넣었다고 하는데 계획을 안 짜. 가만히 있어. 그 느낌이 제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꼭 사야 할 그러니까 이미 다 된 것은 그냥 저절로 그냥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 그들은 성공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듯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우리가 이미 여자예요. 그쵸? 이 남자분은 지금 뭐 한 분, 두 분 들어와 계신가요? 그렇네요. 두 분. 세 분이네요. 세 분입니다. 세 분이네요. 세 분인데 여기가 찬성은 나가셨나?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여기 계시네. 세 분이네. 세 분인데 굳이 여기서 우리는 여자입니다. 남자입니다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미 아니까 여자란 걸 알기 때문에. 남자란 걸 알기 때문에 그렇듯이 성공도 그렇다는 거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에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죠. 이미 되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로 성공하면 진짜로 성공하면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내면의 상태에 이릅니다. 아무에게도 감명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감명받는다면 멋진 일입니다. 대중에게 받는 갈채는 분명 타당한 즐거움을 주며 활기를 북돋워 줄 때도 많으니까요. 타당한 즐거움을 주며 활기를 북돋워 줄 때도 많다. 다른 사람들이 받는다면 내가 이미 성공에 대한 것을 그냥 증명하고 그냥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일부러 증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공한다고 되어 있어. 그러면 그 주변의 파장이 감명을 받게 된다는 거죠. 감동이 그냥 있는 거예요. 저절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사는 자기들이 고객의 돈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다루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본성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 깨닫지 못하고 뉴코크라는 대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때 그들의 원래의 제조법을 변경했고, 그 결과로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실책 가운데 하나를 범했습니다. 흔들리는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처음에 잘 나갔잖아요. 그렇죠? 이 회사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사랑받는 성공한 기업 가운데 하나로, 미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곳이지만 뉴코크 출시로 인해 이미지에 엄청난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이미지를 망쳤습니다. 미국적인 생활 방식의 일부로 자리 잡은 코카콜라의 편안하고 안정감 있고 가정적인 이미지가 인간의 본성과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회사가 내린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영진의 조치에 대해 컴퓨터가 경영진에게 뭐라고 했든 컴퓨터는 감정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컴퓨터는 인간의 본성이 없습니다. 컴퓨터는 인간의 본성이 없죠. 컴퓨터는 숫자를 다룰 뿐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정감 있고 가정적인 이미지가 인간의 본성과 인간관계를 완전 무시하는 회사가 내린 결정으로 하루아침에 휘청거렸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그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알다시피 코카콜라사는 물러서야 했고, 손실을 만회하고 변함없는 이미지와 고객 충성도를 되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이라면 뭐든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대단히 분개한 것은 그들이 지닌 어떤 인간적 속성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품의 품질이나 공급량이나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개한 것은 조종되고 이용되고 바보 취급을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건드리면 안 되는 어떤 것을 건드렸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지닌 존엄성을 건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건드린 자들을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품은 신뢰와 믿음이 그런 것에 속합니다.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바보 취급을 받고 뭔가 붕괴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믿음과 신뢰가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해독을 그러니까 그 건강에 관련돼서 어떤 이렇게 뭐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 주 언제 갔지? 목요일 날 갔다 왔나? 목요일 날 갔다 왔던 것 같아요.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막 하니까 목요일 날 갔다 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만났는데 제가 가니까 금방 있잖아요.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잘할 수 있으시다고 약도 끊겠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좋으시면 약을 다시 먹어야 된다. 심장약이나 이제 혈관에 관련된 것들. 그랬더니 이제 먹고, 근데 이제 어제도 이제 힘이 들어가고 막 이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믿어. 또 싹 달라지셔. 아유 나는 저것도 많이 못 먹겠어요 하더니 좀 빼드릴까요? 그랬어요. 핵심적인 것만 하고 좀 빼드릴까요? 그랬더니 갔더니 아이 그냥 다시 먹어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또 통화를 해야 돼요. 그 믿음이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과의 어떤 그 신뢰와 믿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가는 것은 또 본인하고의 그 문제이긴 한데, 신뢰를 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계속 통화를 계속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그 믿음과 신뢰 관계를 내가 또 어떻게 형성하느냐. 그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나는 내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건 끊임없이 해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끊임없이 해야 돼. 그들이 어떻게 하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발린 말로 대중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를 망쳤을 때 우리의 기존 강점을 되찾는 방법 한 가지는 완전히 정직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대처하는 게 더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진실성과 신뢰성을 복귀할 수 있는 길은 실수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했을 때 그냥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저도 요번에 그 실수를 인정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아, 12명 정원인데 14명으로 막 들어갔던 거에 대한 실수 인정하고 커피 사드리고 마음 편한 거예요. 커피값을 아직 안 드렸네. 가만 생각하니까. 대신 심부름 해주신 분이 계신데.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솔직하게 인정, 그래, 제 잘못이 이랬구나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니까 편해요. 근데 사람들은 인정하고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요. 자존심 상하는 줄 알아요. 근데 솔직하게 인정하면 할수록 어떻게 내가 잠깐 내가 잘못했네라는 걸 실수를 인정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죠. 근데 끝까지 막 내가 잘났어 하는 거는 에고가 이제 내가 잘났어 할 때는 본인은 자존심을 세운다고 하지만 꺾이기 싫다 하지만 그 에너지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파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리슬쩍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한 잘못한 것에 대한 어떤 인정하는 거 강사님들한테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걸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가슴의 진정한 변화를 세상에 보여줍니다. 가슴의 진정한 변화를 세상에 보여주는데 사소한 사소한 어떤 부딪힘이라도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를 그때그때 더 인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용서할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이건 잘못됐구나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이 편해지면서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끝까지 내가 아이고 자존심 상해서 내가 내가 이거 실수했네라는 걸 인정을 안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에고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해서 그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참나로서 가는데 그 가장 그 참나로 뛰어넘는데 그 아주 그 경계선이 뭐예요? 200으로 넘어가기 전에 경계선. 200은 내면의 나를 볼 수 있는 그 경계선에서 내가 최고야. 내 거야. 나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 자부심이 마지막고 요 문을 열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딱 걸리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하니까 편한 거예요. 편하더라고요.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사소한 실수를 하고도 끝까지 우기고 있지 않나 아니면 내가 이거 실수했네 하고 할 수 있는 의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편안하게 인정하면 편안해진다. 풀려나가는 거죠. 내가 나한테 마음에서 풀려나가는 어떤 그 용서하는 거 내가 내 아이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이 마음에서 풀려나는 어떤 한 가지 그 의식 그런 한 가지 의식이죠. 인정하는 것 자체가 내 의식이 변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일 또 6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